지난 한 주 많은 이벤트를 소화한 이후 그래도 하반 경직성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얻었던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우리가 우려할 만한 일들이 다시 한번 쏟아지면서 전쟁 변동성은 이번 주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이번 주 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란과 미국의 전쟁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던진 48시간 내 지금 봉쇄를 풀어라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어떤 흐름으로 또 전개가 될지 혹은 종전이 될지 초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을 보이는데요.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삼성전자가 3%대 하락이고요. 다시금 20만 원 아래 내려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지난주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100만 원까지 안착하는 시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시금 4% 가깝게 빠지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3%의 약세고요. 2차 전지의 약세 함께 나오면서 LG엔솔, 에코프로 BM 나란히 2에서 4%까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는 하이닉스 약세와 함께 5%까지 내려앉은 모습 확인하고요. 지금 고성장주 타격이 큰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의 약세. 다만 바이오도 다 같이 약세인 흐름 안에서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시총 2조 원을 돌파해 1위에 안착한 삼천당 제약만 2.8%의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까지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과 함께 펩트론의 강세 움직임도 나오면서 2%가량의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안에서도 AACR 학회가 이제 다음 달부터 진행이 될 텐데요. 선별적인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가운데 두 종목, 이 시총 상위주의 형님들이 지켜주는 가운데 장중 바이오 종목들의 낙폭 만회가 가능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의 특이점은 지금 다시금 전쟁 양상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 그 안에서 방산주가 크게 오르진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이점입니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14%,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프리에서 LIG 넥스원 정도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래량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유가와 관련된 또 천연가스와 관련된 변동성이 커지며 우리나라 당장 이 원유 의존도가 중동 쪽으로 꽤나 높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갈 수 있는 몇몇 종목들이 선방을 하는데요. 특히 신재생에서 SK 오션플랜트가 지난주 상한가로 거래 마친 가운데 12%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대명에너지 개별적 10% 이상 올라가고요. 삼성 E&A, EPC로도 볼 수 있겠고 또 LNG 터미널도 짓는 건설주로 알려지면서 13%의 급등 양상, 또 GS건설이 원전주로 재부각되며 현대건설을 치고 올라오는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그 다음 또 GS건설의 바톤 터치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보셔야겠고요. 다만 태움과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뜨거웠었거든요. 반락이 나오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란과 이 미국의 전쟁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주초에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 나온 새롭게 업데이트된 가장 최근 뉴스로 보면 악시오스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회담 초기 논의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과연 어떤 지도자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6대 요구사안이 지금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사일 프로그램 5년간 중단 또 우라늄 농축 포기, 핵시설 완전 해체 등 이란 쪽에 요구하는 것이 꽤나 강경하고요. 다만 이란 쪽에서는 즉각 휴전을 위해서 전쟁 재발 방지를 약속해라. 꽤나 또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동결된 이란 자산과 관련돼서도 반환해라 이런 배상 요구도 담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과연 미국이 이 이란의 조건을 들고 6대 요구 사안을 받아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 가운데 48시간 내 최후 통첩은 이 호르무즈 48시간 안에 안 열면 이란 발전소 에너지와 완전 직결된 부분이죠. 초토화시키겠다라면서 48시간 안에 이란의 이 움직임을 이끌어낼 이런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꽤 강도 높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다른 회원국들 혹은 동맹국들의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꽤나 노력했지만 굉장히 조용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로 곧 전쟁이
종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나토 회원국들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쪽으로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준비된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시죠. We're doing a good job, but it would be nice if the countries, including China, if the countries that use it, China uses it 90% of their energy. Japan is 95% of the energy. It would be nice if those countries would get involved. Well, look, we can have dialogue, but I don't want to do a ceasefire. You know, you don't do a ceasefire when you're literally obliterating the other side. 트럼프의 발언도 30분 혹은 1시간 하루 만에 계속해서 입장이 뒤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 가운데 볼 수 있는 건 시장 지표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뉴스와 함께 체크가 필요한데요. 지금 WTI와 브렌트유 같은 경우엔 오전 아시아 시장 거래되면서 7시부터 거래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다시금 소폭 반등 움직임을 띠면서 여전히 이 최후 통첩을 앞두고 우려감을 반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8달러 그리고 브렌트유도 소폭 내려가고는 있지만 108달러, 106달러 이 사이에서 꽤 높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선물 내려가고 비트코인도 내려간다는 점에서 위험 자산이 계속적으로 선호되기는 좀 어려운 국면에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또 그 높은 레벨대가 유지가 된다면 고유가의 나비 효과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할 텐데요. 지난주에도 살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고유가의 나비 효과로 첫 번째로 카타르 움직임 속에 LNG 관련 종목들 특히 미국과의 연결고리 있는 쪽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두 번째 장에서는 고유가 나비 효과의 두 번째 수혜주인 신재생을 보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수입 에너지원 대체제 확보, 그 단기 정책으로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태양광 풍력, ESS, 2차 전지 변압기 쪽으로 볼 수가 있겠고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안에서는 원전이 가장 쉽다. 마지막으로 긴급 수입선 확보, 카타르 움직임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LNG 관련 주들이 움직임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옆에도 계속 스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목들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유가의 변동성 오늘도 불가피하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브렌트유 오전 거래고요. 뚝 떨어지면서 회담을 준비한다고? 그렇다면 이제 대화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라는 기대감으로 떨어져서 출발을 한 아시아장 거래인데요. 지금 오락가락하면서 강보합권 106레벨대 유지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LNG 원전, ESS, SOPC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까지 종목들의 섹터를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LNG와 관련돼서는 이 시추와 가장 밀접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LNG 터미널과 관련돼서도 가장 유력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14%, 포스코 인터내셔널 체크해 볼 텐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5%의 강세 움직임 나타나면서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갑니다. 지난주에 다시 한번 8만 원 트라이가 나왔었고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8만 원까지 도달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쟁 양상으로 도달했던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 가격대가 85,900원대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서한앵커가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TP 상향 조정이 두 곳이나 나왔더라고요. 최고 목표가 산정된 곳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LNG 쪽으로는 한국카본, 동성 화인텍, 태광, 성광밴드까지 본행제와 피팅밸브 쪽이 다 같이 금요일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더불어서 이 LNG 터미널과 연관되어 있는 SK가스, HDC, 삼성 E&A가 좋습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삼성 E&A가 앞서 처음으로 좀 잠깐 스탁을 보여드렸었죠. 두 자릿수의 급등을 나타내면서 꽤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금요일에 정규장에는 8% 올랐다가 지난 애프터마켓에서 22%의 급등을 보였었고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추가적으로 더 간다라는 측면. 지난주에 원전과 관련된 이 EPC 기업들, 특히 이 건설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아가는 움직임과도 맞물리면서 이 같은 내러티브가 통했던 것인데요. 여기에서의 대장주인 삼성 E&A, DLENC가 다시금 대장이 바뀌는 움직임 속에 그 바톤을 이어갈 수 있을지 움직임 지켜보셔야겠고요.
SK 이터닉스는 지금 여전히 이 유진투자증권에서도 꽤나 수혜주로 꼽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태양광, 풍력, ESS, 2차 전지까지 다 봤을 때 그 안에서 꽤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만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터닉스 여전히 싼 구간인가는 움직임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SK 오션플랜트는 풍력 안에서도 여전히 싼 구간에 놓여 있다. 목표가에 도달하고 있는 국면이지만 여기서 TP 상향 조정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테라파임 이야기입니다. 간략하게 보죠. 이 머스크 CEO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 반도체를 자급자족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옵티머스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가 필요한데 지금 삼성이나 TSMC 쪽으로 받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아닌 필수로 지금 테라팹에 승부수를 던진 상황. 3사 융합 프로젝트로 테슬라와 XAI, 스페이스 X까지 3사가 다 융합해서 할 거대한 프로젝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다만 삼성전자와 TSMC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는가도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다만 이것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머스크 CEO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 안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태양광, AI 전력,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움직임들 오늘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알령 해제 움직임이 계속 불어옵니다. 지난 토요일에 BTS의 컴백 공연 잘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모객이 얼마나 됐느냐, 서울시와 하이브 집계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적었다라는 이런 실망감 때문인지 주가는 내려앉은 상황. 그런데 이것이 기회가 될까요? 중국 상무부 장관과 우리 산자부 장관이 만나 회담을 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중에 지식재산권 이용위원회 다시 재설립해서 활동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11년 문정부 출범 때 처음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2년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활동 재개하게 된다면 한알령 10년 만에 다시금 해제가 될 수 있을지. 관련주들이 지난 금요일에 좋았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싸늘하네요. 잠시 후 정규장 분위기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죠. 조금 전까지 올라온 리포트들은 바로 서한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당일 리포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의 불안이 에너지 안보를 자극하며 신재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증권가의 보고서가 세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IBK 투자증권에서는 카타르 LNG 공급 차질에 따른 구조적 수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타겟 프라이스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일단 먼저 LNG 설비 피해를 단순한 가격 급등이 아닌 아시아 가스 조달에 대한 구조적, 근본적인 개편 신호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선제적으로 북미 LNG 물량을 확보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운영 유연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여기에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따른 현실화, 이에 따른 기대감을 반영해서 연간 200만 톤 이상에 대한 확대 전망까지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부분으로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유가 급등의 수혜를 비대칭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구조라며 전쟁 불안 속 대안과 기회의 섹터, 그 안에 관심주로 제시를 했는데요. 풀장에서 8만 원 진입까지 확인됐습니다. 정규장의 추가 흐름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태양광에 대한 시선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HD현대 마린솔루션인데요. 신재생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한타증권에서는 이러한 기조 속에서 증익도 지속되는데 여기에 실적 우상향보다 중요한 건 KKR 지분이 우하향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먼저 실적을 체크해보면 매출은 벙커링 사업에 대한 외형 성장으로 18% YOY 성장을 전망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육상 발전 부문에 대한 이연 매출로 24%의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그간 주가를 크게 짓눌렸던 이 KKR 오버행 이슈가 2분기 중으로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FSRU 이 개조 사업 수주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에 대한 상방이 열 수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3월 이후의 차트를 보면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흐름 프리장에서까지 확인되었기 때문에 정규장의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BH에 대한 증권가 시선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고요.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재평가가 시작되었다라며 타겟 프라이스 35,000원 상향과 함께 그 재평가에 대한 이유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를 볼 텐데요. 애플의 폴더블 폰 9월에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데 6월부터 그 기판이 공급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존 바 대비 이 디스플레이를 2개 사용하기 때문에 매출 측면에서는 2배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두 번째 키워드로는 피지컬 AI,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로봇 분야에서 충전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RF PCB의 높아진 필요성도 두 번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중국 쪽에 대한 판매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마진 우려가 애플에서 나왔습니다. 정규장의 추가 흐름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당일 리포트 통해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네, 개장까지 한 3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 선물에서 크게 빠졌고 호가상으로도 약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좀 담담하게 보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지수가 3.5% 하락이네요. 김태성 ISF 본부장,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태성 본부장님, 또다시 반도체 중심으로 한 하락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쉬었어도 종목 장세가 있었잖아요. 그 분위기를 기대해야 되나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지난주와 다른 전략 필요한가요? 일단 주말 사이에 나온 이야기들이 사실 증시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줬죠. 4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내일 아침일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미증시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따른 수급의 영향도 좀 있었고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진 부분에 따른 단기 반등세는 장중에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 중후반부에 수급의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엔 내일 오전까지 눈치 보기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도체 IT가 지난 2, 3주 동안의 흐름을 보이면 조정은 언제나 기회였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감안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문제는 반도체 소부장이냐 아니면 반도체 대형주냐라고 하면 반도체 대형주부터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충원 대표님도 공감하세요? 짧게 가볼까요? 네, 일단 오늘 또 봐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환율일 것 같습니다. 1,500원을 넘어선 게 요즘에 또 기본값이 되었는데 이제 그렇죠. 원유의 향방에 따른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단이 많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추정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원달러 환율도 개장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이랑 시가, 수급 다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출발하고 전략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죠.